자, 등비수열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부터 좀 다시 잡아보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서로 일정한 것 라고 할 때 얘를 뭐라고? 공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반항을 정리해 주시면 일반항은 AR의 n-1제곱이 됐었다 라고 얘기했었고, 등 비중항에 대해서는 뭐 아는 내용이니까 뭐지? 쳤니? 치면 얘기해줘. 치면은 다시 수정해야 되니까 얘기만 해줘. 그러면 그때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저번에 시작했었나요? SN이라고 하는 애를 첫째 항부터 n-1제곱까지 계산했을 때 얼마를? 공비를 하나 곱해서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의 n-1제곱 AR의 n제곱, 이 둘을 서로 빼주면 SN이라고 하는 값이 첫째 빼기 끝항 마지막 거 AR의 n제곱이 돼서 SN이라고 하는 값은 1-R 분의 뭐다?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되더라. 또는 R-1 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뭐라고요? 등비의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애는 SN은 1-R 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또는 R-1 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서 당연히 여기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R은 1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R이 1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등 비수열이 돼요, 안 돼요? 돼요. R이 1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 됩니까? 네. 예, 등차 수열이 됩니까? 예, 등차 수열로 치면 얼마가 더해진 거고요? 등비 수열로 치면 얼마가 곱해진 거? 1이 곱해진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n개까지 곱하게 되면 얘는 더하게 되면 얘는 얼마예요? n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R 값이 1이라고 한다면 SN은 얼마가 된다? AN. AN 헷갈리면 NA 나쁘지 않다. NA로 갈게요. NA. N 곱하기 첫째 항라고만 봐주시면 되겠더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한 가지 달라지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AN이라고 하는 값이 공비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난다는 건 왜 그래 갑자기? AN이 R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무슨 함수를 따라가는? 지수함수를 따라가는 정수값을 가지게, 그 구간을 가지게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위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SN-SN-1은 뭐가 될 것이고,
일반항이 될 것이고 당연히 n은 어디부터? 2부터 라는 게 성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넣어서 1을 넣어서 자 S1이라고 하는 값이 A1을 정의한다 라고 했을 때 A1이 저 규칙에 성립하는지까지 확인해주면 된다 였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그러면 이거를 쉽고 빠르게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SN을 딱 보자마자 얘는 등비수열이구나. 얘는 등비수열인데 마치 그 등차수열의 합처럼 등차수열의 합의 뒤에 상수항 붙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 첫째 항에다 갖다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비수열의 합도 둘째 항부터 성립하게 되는 그런 식이 있을 거거든. 그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이건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방법. A. 되게 말도 안 되지만 확인은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맞아요. 0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A 아니죠. 0. A.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수열의 합에 S 그러니까 이건 정의될 수 있는 합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치자면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에요.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첫째 항부터 성립하고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S0라고 하는 그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첫째 항을 제외한 둘째 항 혹은 셋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봐봐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원리합계에 대해서는요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자,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에서 1번 루트 2 더하기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어디까지? 128까지. 128. 일반항이 뭐예요? 루트 2 곱하기. 그러니까 그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일반항도 안 구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뭐만 보면 되냐면 첫째 항이 뭐예요? 루트 2. 공비가 얼마예요? 루트 2. n은 얼마일까요? 14요. 14요. 그럼 식은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의 14제곱 마이너스 1. 14 맞아.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죠? 일단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6 루트 2 아닌데 127 루트 2. 354 플러스 이에 몇- 17 루트 2. 127 루트 2?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거예요. 127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 354. 왜 마이너스죠? 왜 마이너스죠? 나 왜 마이너스라고 했죠? 플러스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고 끝이죠? 네, 다음. 지금 2번은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도도도 3의 n 제곱까지. n제곱까지 n제곱까지? 3의 n제곱까지. 3의 n제곱까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한번 확인합시다. 첫째 항은 얼마고? 1이고 공비는 얼마고? 3이고 그럼 n은 얼마다? n 마이너스 n 플 n n의 개수. 지금 요 항의 개수는 몇 개? n 플러스 1개.
그죠? 그래서 식은 3 빼기 1 분의 1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빼기 1.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주면 되겠다. 끝. 아유 힘들어. 아니요, 열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좀 찬바람이 필요하시면 열어주세요. 근데 이따가 30분 좀 넘어가면 애들 돌아다닐 시간이라 물한 잔만 마시면 좀 돼요. 잠좀 깨기는. 돼요. 우리 아까 제가 그때 이거 말했던 거 기억나요? 등차 수열의 부분합. S1 더하기 S1부터 그러니까, S10 더하고 1부터 10까지 더한 거랑 11부터 20까지 더한 거랑 21부터 30까지 더한 거는 등차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떨 것 같아? 등비수열을 낸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같아요. 부분합의 그 구간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부분합 또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4는 5, S8은 15. 원래 그래서 원칙대로 계산하는 방법이랑 편법? 이게 그 약식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S4는 5라고 하고 S8이 얼마라고요? 15라고 할 때 S12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 원래대로라면 이 식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 식이 5예요. 그 다음 요 8 집어넣으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9요. 얘를 바꿔주면 3. R-1분의 A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4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그죠? 얘가 얼마라고요? 그게 15. 그렇다면 이 덩어리가 얼마인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게 5. 5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R의 4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3이 되겠구나. R의 4제곱이 얼마겠구나. 2가 되겠구나. 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최후에 구하고자 하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A도 모르고 R-1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R-1분의 A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내버려 둔 상태로 뒤에 R의 8제곱, R의 4제곱 더하기 1로 곱셈 공식을, 인수분해 공식을 써주시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요 식은 얼마니까? 5니까 5 곱하기 4, 2, 1 답은 35구나.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뭐가 성립한다고 이야기했죠?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부분합들끼리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자 봐봐봐. 1부터 4까지 8까지의 합 12까지의 합이라고 했을 때 4까지의 합이 얼마라고? 5라고. 그럼 4부터 8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만 합이 15니까 그럼 요 값은 자연스럽게 20이 될 거고 총 토탈 합은 35 끝.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해서 얻은 35라는 답을 뚝딱 하고 구할 수 있더라. 네, 그 밑에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것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뭐야 이거 10만보다 커지는 거? 시 어떻게 됩니까? 필수 예제 SN 10번 S N 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n 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가 10만 보다 커요. 커요. 3의 n 제곱이 3의 n 마이너스 10만 1보다 크다. 3의 n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10만 1 아유 이건 의미가 사실 없는 숫자긴 한데 그냥 있으나마나 한 숫자이긴 해요. 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그냥 잠깐만 둘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 뭐야 로그 로그를 잡으면 n로그 3이라고 하는 그 값이 누구보다? 6 6보다? 6이었어요? 5 아니에요? 제가 0 하나 더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5. 5보다 큰 거죠? 예. 어차피 정확하게 10만 1 이딴 거 안 나옵니다. 좀 적당히 큰 값이 나올 거니까 상관없어요. 무시해도 돼요. 저거 1이라고 하는 작은 값은. 그러면 계산합시다. 여기가 얼마로 계산하래요? n이라고 하는 값은 0.4771 분의 5 계산기. 자 밑에 얼마나 없어있니? 10.47829 10점 저거 782 83 4782 그래? 진짜 알아요. 479983. 오 계산 엄청 빨라. 신기하다. 저 진짜 돌려볼 거예요. 틀리면은 꿀밤. 5 나누기 0.477 진짜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10.47998323이 워치다니까 워치 아니 뭐 어떻게 방금 풀었는데. 잘했어. 어떻게 했대? 야 나도 좀 알려줘봐. 워치니까 그래. 머릿속에 계산기가 들어가 있어. 여기서 워치로 뚝딱 했다고요? 그것도 대단한데? 진짜라니까. 워치 빙수 그러니까 저거 빙수가 없구나. 정수분의 정수가 없어. 5만 나누기 4,770. 진짜로. 그럼 7만 나누기 4,890 근데 용현이가 계산 속도가 시키지 마. 아니 근데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제가 평소에도 이 중에서 심지어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9명 아니 이렇게 영광이까지 10명 중에서 제가 속도는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안 믿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밥집 보는 거예요. 야왜 안 써있어? 풀이 있잖아 풀이. 풀이에도 중간에 안 써있다니까. 6 나와 있잖아. 신기하다. 자 봐봐. 자 필수예제 10번. 필수예제 11번.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의 차이를 한번 좀 볼게요. 1번은 SN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Sn-1이라고 하는 그 값을 5의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5-1제곱 마이너스 1이라 한다면 Sn-1이라고 하는 값은 둘을 빼면 뭐가 될 것이고 일반항이 나올 것이고 얘는 뭐다? 5에서 4 곱하기 5의 n-1제곱이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할 거다.
일 겁니다. 이때 이제 뭘 확인해서 1을 집어넣어 보면 4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 A에다 1을 집어넣어도 4가 나오니 아하 이제 따라서 일반항은 4 곱하기 5의 n-1제곱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요거 이제 1부터 다 되는 걸로. 근데 2번은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은 sn이라고 하는 그 값이 2의 n제곱 더하기 3인데요. 맞죠? 자연스럽게 sn-1을 해주시면 2의 n-1 더하기 3이 될 거고 짠! 일반항은 2의 n-1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2부터 그리고 뭘 확인하라고? 1 넣어봐요. 5네요. 1 넣어봐요. 1이네요. 서로 같지가 않네요. 그럼 누가 맞는 거야? S가 무조건 맞는 말이야. 얘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우리 얘는 임의대로 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뭐로 바꿀 수 있다? 첫째 항은 5이고 일반항은 2의 n-1을 만족하는, 즉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하는 규칙이 찾아줄 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 1번 식은 등 비수열이고요. 2번 수열은 등 첫째 항을 제외한 고 등비수열입니다. 즉 얘는 등비수열은 아닌 거예요. 제일 큰 차이는 뭐였을까요? 0 넣었을 때 0 넣으면요 S0가 0이에요. 근데 얘는 S0가 얼마예요? 4요 4. 4 나와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0이 나와야 되는 숫자에서 얘는 추가적으로 플러스 얼마만큼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4나 마찬가지니까 그 플러스 4를 누가 가져가서 원래라면 1이었을 애에다가 똑같이 플러스 4를 해주면 되기는 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공비를 한 번에 찾는 방법이라던가 공비는 대놓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첫째 항을 찾는 거라던가 규칙을 찾는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밑에 A 더하기 B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게 결국에는 저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얘랑 똑같은 말이 되긴 해요. 어떠한 SN이라고 하는 그 값이 A의 Rn-n제곱 더하기 B 형태로 나온다는 건 S0라고 하는 그 값이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죠? 그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그 다음에 S0이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면 첫째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이 등비수열, 그죠? 첫째 항부터 규칙 오케이 라고 되어 있는 걸 그냥 뭐 등비수열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러면 S0이 아니면 뭐라고?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얘를 저렇게 표현했다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0 집어넣으세요. 0. 16번 같은 경우 밑에 있는 16번 봐봐봐. 밑에 있는 16번 봐봐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뭘 넣으면 돼? 0 K가 얼마? 2. 끝. 다음. 그러면 첫째 항부터 합이라고 했는데 쟤를 만족시키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마지막 개념입니다. 예.
왜 항상 난 이쪽을 비워놓는 걸까? 그러니까 왜 이런 습관이 들었지? 등비수열. S에는 R마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또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서 만약에 R이 1이면 SN은 NA AN NA. 다음에 했던 말 두 번째가 여기다가 뭐 적었었지? 그거요. SN-SN-1인가? 네. 그죠. 그냥 늘 그렇듯 SN-SN-1이라고 하는 애는 일반항이 될 것이고 반드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한다. 두 번째, 그래서 뭐를 S1이라고 하는 값이 A1이고 여기에서 규칙을 확인해서 얘를 지울 수 있는지 그대로 가야 되는지 정하시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거기 책에 복잡스럽게 나와 있는 거 대신에 누구를 S에다가 0을 대입해서 얘가 0을 만족하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지만 만약에 S0라고 하는 값이 0이 아니면 뭐라고?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SN이라고 하는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SN이라고 하는 애는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긴 합니다. 등비수열 꼴을 따라가야 해요. 아, 등비수열 꼴이래. 그 지수함수 꼴 형태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음 원리합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원리합계라는 말보다는요 요새는 아무래도 예전보다 저금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긴 하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쉽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친숙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적금입니다. 적금이요. 항상 고정 금액을 일정한 달마다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걔가 만기가 됐을 때, 그 종료가 됐을 때 그 돈을 찾아가는 방법을 원리합계라고 해요. 아, 원래 적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처음에 목돈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집어넣고 그러고 뭐 한 3년 뒤까지 그 돈을 안 꺼내겠다라고 해서 3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나오는 걔를 정기예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장을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 통장이 묶여요. 은행에 아예. 그럼 계약 해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정한 계약 그 이자보다 뚝 떨어져서 거의 그냥 일반 통장보다도 돈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식. 그럼 덜 적게 받는 거예요? 넣은 것보다? 1,000만 원보다 더 많아서 1,000만 원. 원금은 적겠지. 거의 뭔가 원금만 받는 거 아니야? 원금보다 조금 이만큼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언제냐? 니네 부모님이 몇 년생이신지, 그러니까 보통 70 후반? 80초만. 80 초반 정도 되시죠?
니네 부모님 세대쯤이나 니네 부모님 살짝 위의 세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니네 부모님보다 좀 윗세대겠다. 그 응답하라 1988 때 대학생 혹은 사회에서 지내시던 분들, 즉 60년 후반생들은 뭘 하는 게 이득이었냐면요, 은행에 저금을 하면 연이율이 20%였어요. 20%요? 네. 네, 그런. 연이율이 20% 혹은 30%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고만 있으면 돈이 그냥 막 불어. 근데 그게 심지어 거듭 제곱으로 불어. 예를 들어 30%라고 하면 1.3을 계속 불어. 그럼 1년만 지나면 112, 그러니까 1억을 넣었어. 1억도 물론 그 당시엔 큰 돈이겠지만 만약에 1억 3천이 되는 거고, 그럼 2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야? 1억 6,900, 대략 1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야. 2년 만에 7천만 원만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1억을 집어넣으면 7천만 원이 추가로 튀어나오는 그런 매직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1.3을 해주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친놈이었어요. 물론 성공하면 대박을 치지만 은행에 넣고만 있어도 30%의 이익이 나오는, 그 이자가 나오는 이 와중에 3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 주식으로. 그 30%로 주식을 해요. 아, 물론 그래도 되기는 하죠. 근데 그런 느낌의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보내신 60년대보다 좀 더 먼저 태어나신 분들은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는 거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만 해도, 저금만 해도 잘 살던 때가 있었으니까 니네들은 돈 쓰지 말고 저금해라 라고 하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뭐가 더 이득이냐면 저금하는 것보다 땅 사거나 집 사는 게 훨씬 이득이죠. 휴치고 빠지면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금하는 것보다 이제 집 사는 게 더 이득이죠. 근데 그 당시에선 손에 쥐고만 있었어도 막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돈이 많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걸 돈을 왜 쓰냐라는 분위기였다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워졌고, 요새는.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참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저금을 했을 때, 그때 그 90년대처럼 80년대 90년대처럼 막 기술이 급격하게 확 바뀌는 시대도 이미 끝났고, 그죠? 3년이 지나건 5년이 지나건 기술력 차이 크게 나지 않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스마트폰 3년 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차이 나나요? 나긴 나겠지만 다이나믹하게 완전 진짜 정말 크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것도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 저게 얼마야, 4,000번대랑 5,000번대가 차이가 나겠지만, 뭐 우리는 애당초 지금 만약에 우리 돈 주고 한 150만 원짜리 컴퓨터 사라고 그러면 뭐 4,000번대 5,000번대는 뭔 소리야, 3,000번대 사고 있겠지 이미. 그거 한 7년 전 이때 나왔던 거 사고 있잖아.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은 이게 막혔죠. 그래서 요새는 쓰는 거나 크게 차이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해서 요새 램값 미쳤던데. 요새 램 값이 미쳤던데. 나 그 집에 굴러다니는 램을 버렸나? 요새 막 8기가 16기가짜리 막 이런 게 막 몇십만 원이라며. 내가 그거 샀을 때가 9만 원, 막 7만 원 이랬었는데. 네. 어쨌든 자, 이제 시작할게요. 적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적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매달 혹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어떤 내가
첫 달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달이 되면 요 A라고 하는 요 놈이 딱 한 달이 지나는 순간 뭐가 돼요? 이자가 붙어요. 얼마로? 뭐 AR로 붙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추가로 내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다시 A를 집어넣어요. 그렇다면 다시 요 놈이 다음 달이 됐을 때 뭐가 돼요? AR 제곱이 될 거고 얘는 AR이 될 거고 그리고 나는 다시 A를 입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내가 다시 A를 입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AR 제곱 도도도도도 어디까지? AR의 n-1제곱까지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원리합계 적금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지금 처음 넣었을 때부터 마지막에 뺄 때까지 이 금액 전체를 찾는 게 적금이에요. 그렇다면 그대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얼마씩 매달 뭐 매달 매년 상관없고 매달 얼마 A1씩 월 이자가 R은 아니에요. 100분의 R도 아니고 12분의 R. 월 이자라고 하는 건 사실 R-1이긴 합니다. 거기에다 R에다 그 이자에다 1을 더해줘야 되니까. 월 이자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 R이라고 한다면 얘는 R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건 좀 지울게요. R이 아니라 1 더하기 R이라고 하는 애가 이자로 붙게 돼서 여기에서 공비가 뭐가 된다고? 1 더하기 R이 돼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이 전체 원리 합계 SN이라고 하는 그 값은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보여줬던 게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매달 어느 타이밍에 입금을 하고 돈을 찾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붙는 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내가 매달 초에 A1씩 입금을 하고 얘를 N개월 후 마지막 주 매달 그 달 마지막 날에 돈을 찾을 거야. 그렇다면 얘는 초에 넣은 돈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째 항은 뭐가 될까? 매달 초 A를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거랑 매달 말에 집어넣는 거랑 느낌이 조금 달라져요. 매달 초에 돈을 집어넣게 되면 그 마지막으로 넣은 돈도 요 첫 달에 A를 집어넣고 마지막 달에 찾게 되면 얘도 결국에 뭐가 된다고? 이자가 붙는다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자가 붙을 거라고. 그래서 매달 초 A1을 입금하면 매달 초 A1을 입금하고 월 이자가 R%라고 할 때 R%? R이라고 할 때 공비는 당연히 1 더하기 R이 된다면 SN은 뭐가 될까? R분의 R분의 A 1 플러스
플러스 R. 아, 1 플러스 R 너무 귀찮다. 그냥 공비를 R로 바꿀까? 월이자 뺄까? 공비를 R이라고 할게. 너무 귀찮아서. 자,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R-1분의 뭐라고? AR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뭘 하게 되면? 매달? 초에 입금을 하게 되면 이자가 한 번 붙는다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매달 말에 이자를 그러니까 A1씩 붙이게 되면은 이자가 붙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1월부터 12번의 돈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1월부터 12번의 돈을 넣을 거야. 1월 1일 날 돈을 넣어. 1월 1일 날 돈을 넣어. 2월 1일 날도 돈을 넣어. 얼마까지? 12월 1일 날 돈을 넣어. 그 다음에 언제 찾아? 12월 31일 날 찾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입금한 돈이 어떻게 됐어? 이자가 붙었어. 얘도 얼마가 됐어? 이자가 붙었어. 얼마나? 11제곱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11제곱이 아니죠. 12번의 이자가 붙겠죠. 여튼 그래서 총 요만큼의 이자가 붙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1월 31일 날 돈을 집어넣었고 2월 28일 마지막 달에 돈을 집어넣었고 이런 식으로 12월 31일 날 돈을 집어넣자마자 바로 빼는 거야. 마지막으로 돈을 넣어주면서 이 계약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빼게 된다면 이자가 붙을 틈이 없잖아. 제일 마지막 게 이자가 붙을 틈이 마지막 놈만 기준으로 보면 돼. 마지막 놈이 이자가 붙었으면 전체적으로 이자가 한 번 더 붙은 거나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애가 이자가 안 붙었다라는 걸 확인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자를 한 번 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렇게. 1일에 넣어서 15일쯤 찾으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다행히도. 그리고요. 실제로는 은행에서 계산할 때 한 대략 5일? 4일에서 5일 정도를 끊어서 계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3개월 단위로 계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일계산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내일 달력에다가 아저씨. 예를 들어 14%의 이자라고 한다면 1.14 곱하기 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뭐 한 100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계산 어떻게 하시면 돼요? 1.14. 365분의 1이에요. 5분의 100이에요. 아, 그런데.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한 700일 지났다 그럼 365분의 700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에겐 뭐가 있으니까? 계산기가 있으니까 뚜까뚜 두들기면 됩니다. 필수 이제 10번으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결론. 초에 가면 공비를 곱해, 말에 곱하면 안 곱해. 그죠? 요 차이 좀 체크해 주세요. 얘 식이 너무 보잘것없었다. 다시 크게. SN이라고 하는 값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네, 필수에서 10번 한번 보도록 하죠. 10번이 아니라 12번이죠. 12번이죠. 12번. 필수에서 12번 보겠습니다. 연이율 4%. 연이율 4%.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 원씩. 뭐가 지금 중요한 단어는 공리. 초예요. 초. 네. 초에 10만 원씩. 10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세요. 자, 어떻게 구한다고? 공비가 얼마? 1.04. 네. 1.04 빼기 1분의 A. 초에 붙었으니까 10 곱하기 1.04. 이자 한 번 더 붙이라고요.
그 다음에 1.04에 몇 번? 10년 후 10번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이에요. 뒤에다가 만만 붙이면 되니까. 그걸 0을 몇 개나 쓰고 있어. 씩 쓰는데 귀찮게. 자, 그럼 정리하시면 우어지게 0.04분의 10 곱하기 10.4 곱하기 저 얼마래? 0.48.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4 곱하기 12죠. 그래서 401 1, 2, 4.8 124만 8천 원. 그래서 124만 8천 원 끝.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원리합계는 결국 뭐만 기억하라고요? 초랑 말 초에 붙으면 이자가 붙을 시간이 한 번 있는 거고요. 말이라고 하는 건 이자가 붙을 시간이 없는 거다 라고 해서 저 첫째 항에다가 어머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AR 곱하기 요렇게 공비를 한번 곱해주냐 곱해주지 않느냐에 큰 차이가 생긴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수업을 진행했고요. 저기 숙제를 좀 정하도록 할게요. 숙제가 저번 시간이 1061번이었는데요. 1060 그렇게 합시다. 1077. 야, 무슨 10문제씩만 나가냐? 나왜 못해? 앞에도 있으니까. 라이트 센이 실전쟁이 아니야? 앞에 1077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수셈은 와 비스트까지 B스텝까지 하고 나도 하고 싶어. 일주일 계획했어. 375페이지. A는 11-20까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어느 정도 이게 되고 나면 요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할 거야? 부교재 진행할 거야. 체분함은 해와야지. 최고답은 내가 해야지. 아이고 허리야. 일단 촬영 끊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도 왜 이렇게 많아? 다음에는 2개나 돼.